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내용입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현장은 비상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안녕 코리아 캠페인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년 1월 27일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대비를 해야 한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이제 원청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 많은 이 큰 기업들 그리고 또 하청으로 참여할 기업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런 중대재해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체크해야 되는 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계속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법무빈 법승 행정 전문 변호사인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여러 번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벌을 받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예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대산업재해라는 것은 재해 피해자가 일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예. 중대시민재해는 재해 피해자가 시민인 경우를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네네. 이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 즉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챙겨야 함은 물론이고요. 예. 자신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종사자 안전에 대한 산업재해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사업 과정에서 또 큰 중대재해에 버금가는 예. 여러 사람의 참사 발생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좀 더 의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특히 예방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네네. 주로 구체적인 조치 의무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확보 의무까지인데 네. 예컨대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넣어본서는 레벨에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또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네네.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의무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즉 높은 관리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네네. 첫 번째는 조직과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계획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조치의 이행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조치를 누가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끝날 게 아니라 조직과 예산을 만들어주고 이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계획과 조직과 예산이 이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라. 예, 맞습니다. 그게 사업주의 책임이다. 맞습니다. 그게 거군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돼서 실무적인 좀 팁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이제 듣고 계시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기업에서 관련된 경영 관련돼서 책임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뭘까요? 예,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좀 추상적인 어떤 느낌을 좀 제거하고 싶은데요. 네네. 첫째로 중요한 팁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생각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네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 그 내용을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중처벌 규정 형태로 돼 있어 갖고서 이 해당되는 조항들을 가져다가 다 쓰게 되는 거죠? 예, 가져다가 쓰면서 추가하고 가중처벌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그
중대산업재해라는 개념 자체도 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산업재해라는 것을 알아야 그다음 중대산업재해를 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관리, 보건관리 책임을 규율하면서 도급인에서 발주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예. 법원은 또 이 단순한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 시공을 또 주관하는 그런 책임적인 위치에 있으면 예. 또 도급인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걸 규율했는데 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 사업주라는 개념으로 이걸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유기적인 이해를 통해서 안전관리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사건 터졌을 때 뭐 조사하는 그런 이 죄명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위반이 있는지, 네. 산업안전보건법 네. 위반 혐의가 있는지,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이걸 이제 세 가지를 다 이제 조사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이 예방 단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처벌 문제는 좀 나중에 따로 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예.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팁에 이어지는 두 번째 팁, 이건 뭡니까? 예,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그 관심과 비용을 들이는 그 위험이 예. 중대재해 위험보다 적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즉 예. 비용과 관심을 확실하게 들여라라는 게 사실 되게 쉬운 메시지인데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험 제거를 위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때는 충분히 돈을 써야 되고 예. 계획을 세워야 될 때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뭐 예. 그런 얘기입니까? 예, 사실은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구체적인 얘기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표자에게 책임지라는 법처럼 여겨져서 예. 불만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 산업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이행해서 예. 안전과 보건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 책임자, 예. 그런 사업주 이 인가를 묻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푸념을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과 예산, 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예. 우리가 경영자와 경영 책임자가 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 법적으로도 중대재해한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업장이라고 할 때도 중대재해에 대한 걸 처벌받는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시민과 관련된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 해당돼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뭐 사서 처리도 하고 계획도 만들고 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다라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네. 그렇죠? 그 관심을 충분히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사업주가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됩니까? 예. 일단은 사실은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그 뭐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네. 그 작업을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사실은 계단을 넣는다까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라면 예. 이거를 그 경영자나 사업주부터 시작해서 예. 계단을 놓게 되기까지 예.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네. 안전관리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예. 그 계단을 놓기까지의 계획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조치, 계단을 놓기까지 조치까지 이행하는 그 레벨의 단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라 하고 지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조치를 해라 더하기 실제 이행이 될 수 있는 상태를 그렇죠. 만들어라 예.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체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네. 노동부에서는 바로 이것을 7개로 분류해서 체크할 수 있는 컨설팅 어떤 그 항목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예. 그런데 그것을 위한 7개? 예, 7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어떤 예. 겁니까? 첫 번째는 경영자의 리더십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근로자의 참여. 예. 세 번째 위험 요인의 파악.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 요인의 제거, 대체 및 통제.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의 확보. 네. 그리고 평가 및 개선입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좀 다 검토를 나중에 또 이제 네.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자 리더십하고 근로자 참여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 제거, 대체, 통제해야 네. 된다. 네. 비상조치, 아마 재해 상황이 발생됐을 때일 것 같은데 수립해야 된다. 또 도급 용역 위탁을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안전 보건을 별도로 확보해라. 이게 아마 중요한 또 관건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생각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도 있어야 된다. 네. 얘기죠. 좀 더 보완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지표의 구체적인 거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네네. 대부분은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전담 부서와 인력을 두어서 예.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네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 문제사항을 적시에 조치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심과 비용을 들이는 문제가 어렵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예.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